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한 걸음 더 가기 위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건강한 몸 만들기 위해서 꼭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서케디안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좀 발음이 어려운데 우리가 생체 리듬 그러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정확한 의미는 일주기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동안의 우리 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몸은 24시간을 일주기로 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호르몬도 그렇고 우리 몸의 체온, 혈압 모든 것들이 그 낮과 밤이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활동 모드로 작용을 한다면, 저녁 이후에 밤 시간에는 수면과 휴식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게 중추의 시계가 있고 말초의 시계가 있습니다. 중추에 있는 시계는 어떤 자극으로 낮밤을 구분하냐면, 망막으로 들어오는 빛의 자극으로 낮과 밤을 구별합니다. 우리 몸의 말초 시계는 음식이 들어오면 낮,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중추 시계와 말초 시계가 싱크로나이징이 되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서케디안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숙면입니다. 왜 숙면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렙틴 호르몬을 얘기했고, 또 우리가 배꼽시계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되면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픈 신호를 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위장 간의 음식이 비워지면 점점 올라가서 배고픔 신호를 보내고, 음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떨어집니다.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낮 시간에는 조금 분비가 줄어 있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느낌이 들지만, 저녁 식사 이후에는 분비량을 좀 늘리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배가 안 고프게 만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몸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는 배가 안 고파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이 렙틴의 주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도 서너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야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침이 되더라도 렙틴의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 있다 보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그 점심쯤 돼야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렙틴의 리듬이 뒤로 밀린 거죠. 그럼 그때 첫 번째 식사를 하고, 서너 시간 후에 두 번째 식사, 서너 시간 후에 세 번째 식사를 야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렙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숙면을 취하지 않게 되면 그렐린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허기가 지면서 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당과 지방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차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시간 숙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당을 주도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보다는 당을 더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생길 뿐더러, 우리가 흔히 당 떨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증상들이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더 살찌는 몸으로 가겠죠.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게 했더니, 그러고 다이어트를 시켰더니 빠진 체중이 체지방이 아니라 주로 근육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체중과 체지방이 감량이 되는 것이고, 근육은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내가 잠이 부족하면 자고 있는 동안에 근육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더 빠지게 되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당을 더 찾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근육은 빠지고 지방을 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다이어트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수면에 할애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러한 서커디안 리듬에 가장 근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수면하는 동안에는 두꺼운 커튼을 쳐놓고 최대한 빛을 자제하고 아침에 잠영정 소리에 깨면 그때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볕을 충분히 받아랍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빛을 충분히 받아주는 것이 이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낮 시간에 활동을 하고 어둑해지고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되면 그 저녁이 마지막 식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식사를 끝낸 이후부터는 실내 등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놓고 TV, 스마트폰, 컴퓨터, PC 가급적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밤에 활동하는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오전 중에 뇌 활동이 활발하고 업무 추진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 시간에 이제 그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아침형 인간이 더 건강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녁형 인간을 억지로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겠다? 쉽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녁형 인간이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자고 있는 동안 빛의 자극을 최대한 피해야 되고 일어나서부터 빛의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늦게 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 식사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빛의 자극을 최대한 자제해서 그 사이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그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짧은 낮잠은 도움이 됩니다. 짧은 낮잠이라는 표현은 점심시간에 30분 이내의 짧은 잠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내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30분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밤 시간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 커피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커피도 오후 2시 이전에 마지막 잔을 마셔야 되는데 한 가지 요령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짧은 낮잠을 자는 겁니다. 커피의 반감기가 한 45분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도 짧은 낮잠을 취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낮잠에서 깨면 훨씬 개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낮에 바쁘게 일하는 호르몬이 뭘까요? 바로 인슐린이죠. 식사를 하게 되면 췌장에서 분비돼서 혈당을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이죠. 인슐린 호르몬은 낮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 마지막으로 혈당을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 몸의 위장관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이 낮 시간 동안에는 2~3시간 이내로 떨어지지만 저녁 시간에는 인슐린의 작동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혈당과 인슐린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는 동안에 피하 지방이라는 스펀지를 쥐어 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야 돼요. 다만 저녁 식사를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안 먹겠어 라고 마음 먹고 식사를 했다면 취침 2시간 전에 끝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다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의 간격을 충분히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12시간 공복은 건강을 위해서 평생 지켜야 되는 수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좀 더 몸을 빠르게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14시간 공복이나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16시간의 공복은 나머지 8시간 동안에 몸에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16시간의 공복보다는 14시간의 공복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시간 공복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량된 체중을 계속 유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식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를 끝내게 되면 식사량이 늘면서 소비 에너지 대비 섭취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다시 체중이 늘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박용우가 주장하는 다이어트는 건강한 몸으로 가는 다이어트란 말이에요. 지방간을 개선시키고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다이어트란 말이죠. 그런 다이어트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요요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요요 현상이 생기는 단기간에 체중의 눈금을 낮추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를 해야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숙면이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 술이 수면 유도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딥슬립,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이고요. 중간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술로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카페인의 경우에는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 4잔을 먹어도 수면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잠을 설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의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제가 이 1달짜리 프로그램에서 중독성 있는 음식을 다 끊어보자. 지금 설탕, 밀가루 끊었죠. 알코올 끊었죠. 카페인 음료까지 끊게 되면 우리가 음식 중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음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1달 동안 커피도 못 마시게 했는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원성이 자제했습니다. 술은 어떻게든 끊어보겠는데 커피를 안 마시니까 일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첫 주만 커피를 마시지 말고 2번째 주부터는 오전 중에 한 잔은 마셔라 라고 한 걸음 양보를 했는데요. 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첫 일주 못 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끊어보니까 조금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계속 끊어본 거예요. 3주차째 접어들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난생 처음 숙면이라는 걸 경험해 봤네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깼고 저절로 눈이 띄어졌는데 눈을 떴는데 너무 개운했고 그냥 몸이 가볍게 느껴졌고 이런 게 숙면이거든요. 지금 커피 4잔 마셔도 잘 잡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숙면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숙면이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이 1달 프로그램 안에 설탕, 밀가루, 술과 함께 커피를 끊어보는 것도 저는 아마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달은 길지 않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